자, 중대부중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새로운 단원, 대단원 3, 상황에 맞는 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하거나 또는 자신이 어색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하는데요. 자,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올바른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자, 우선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문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소단원은 우리말의 문장 표현이라고 해서 몇 가지 문법적 요소들을 공부하면서 올바른 문장을 사용하는, 올바른 문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말의 문장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말의 문법적 특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 소단원 1 우리말의 문장 표현에서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부정 표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법적 요소를 공부해보는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높임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높임 표현. 우리말은 유난히 높임법이 발달한 말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자, 높임 표현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상대를 높이거나 또는 낮추어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높임을 표현하는 문법적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인데요. 자,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체 높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주체 높임법은 말 그대로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는 방법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죠. 자, 주체 높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주체인 주어의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신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선생님께서 오신다 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주어의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깨서를 붙여서 우리는 높임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서술어에 높임을 나타내는 선호말 어미, 즉 시를 붙여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께서 오신다, 오다라고 하지 않고 오시다 라고 하죠. 자, 이렇게 시를 붙여서 우리는 높임 표현을 나타냅니다. 자, 세 번째, 높여야 할 대상과 관련한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말에는 높임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높임을 표현하는 특수한 어휘들이 사용됩니다. 자, 예를 볼까요? 할머니가 낮잠을 잔다 라고 우리는 하지 않죠. 네, 할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신다 라고 표현을 하죠. 주무시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다와 주무시다는 의미가 같지만 자다는 자다의 높임 표현으로서 주무시다라는 특수한 어휘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방법을 우리는 주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또한 이 주체 높임법은 간접 높임이라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 높임은 주어를 높이기는 하는데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관련되어 있는 신체나 사물, 생각 등 이런 간접적인 주체를 높여서 높이는 표현법을 우리는 주체 높임 중에서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서술어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이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네, 할머니는 귀가 밝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높이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주어, 할머니이죠. 자, 주어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이고, 그런데 밝다를 보세요. 자, 이 서술어, 할머니가 밝은 게 아니죠. 할머니의 귀가 밝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밝다에 밝으시다를 붙이게 되면 이 밝다는 귀를 높이게 되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 귀가 바로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의 귀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법이 사용되는 거겠죠. 자, 이렇듯 우리가 결국에 높이고자 하는 대상은 할머니, 주어이지만 할머니를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신체 일부분인 귀를 높이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할머니를 높이는 표현, 주어를 높이는 표현, 이것을 우리는 간접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객체 높임인데요. 자,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주체 높임이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표현이라면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이죠. 자, 이 객체 높임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객체 높임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부사어에 높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에게 책을 주었다. 이건 높일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내가 선생님에게 책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말에는 틀린 표현이 되죠. 자, 이것을 높임에 맞게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책을 주었다. 또는 책을 드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죠. 자, 드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 두 번째, 높여야 할 대상과 관련된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말에는 특수한, 높임을 표현하는 특수한 어휘가 발달되었다고 했죠. 자, 주다와 드리다는 같은 의미이지만 주다의 높임을 의미하는 특수한 어휘, 드리다가 우리말에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바로 이 주었다가 아니라 높임의 대상이 있을 때는 드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객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자, 문장이 있으면 내가 선생님께 책을 드렸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서술어, 드리다의 목적어, 부사어, 선생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높임의 대상이 부사어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객체 높임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높임 표현 중 상대 높임법인데요. 자,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문장에서 서술어를 중심으로 주어를 높이거나 또는 부사어, 목적어를 높이거나 하는 표현법이었다면 상대 높임법은 문장에서가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우리는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대 높임을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식체를 이용하고요. 두 번째는 비격식체를 이용합니다. 자,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격식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격식체는 격식을 갖추어 말해야 하는 자리, 즉 공적 자리가 되겠죠.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결 어미를 바꾸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듣는 이 상대방의 어떤 높임의 정도에 따라서 그 등급이 결정되는데요. 상대방을 아주 높이고 싶을 때에는 하십시오체를, 조금 덜 높이고 싶을 때는 하오체를, 조금 덜 높이고 싶을 때는 하계체를, 조금 낮추고 싶을 때는 헤라체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상대방을 높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종결 어미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식당에 가게 되면 또는 가게에 가게 되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죠. 그렇죠? 손님을 가장 높여주는 표현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높임 방법입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낮추는, 상대방이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어서 오 이렇게 말을 할 테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출 때에는 어서 오게, 그 다음에 낮출 때에는 상대방이 나보다 낮은 사람 또는 동등한 등급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서 와라, 와가 아닙니다. 어서 와라가 되겠죠. 자, 여러분 격식체, 종결 어미로 바꾸어서 상대방의 등급에 따라 종결 어미를 바꾸어서 나타내는데 상대방을 높이고 싶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종결 어미를 바꾼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격식체인데요. 자, 비격식체는 편안하게 말하는 자리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일상생활에서처럼 우리가 격식을 덜 차릴 때 사용하며, 자, 격식체와 마찬가지로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하게 되죠. 자, 이 표현법은 두 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두루 높이거나 두루 낮춤이 있습니다. 즉, 내가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높여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할 때는 해요체를, 나와 동등한 등급이거나 조금 낮추고 싶은 표현을 쓸 때는 해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 뭐뭐 해요, 밥 먹으러 가요, 네, 라는 표현, 두루 높임 표현이고요.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가자 라는 표현. 자, 해체로서 두루 낮춘 표현입니다. 자, 상대높임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존재할 때 내가 높이고자 하는 상대방에 따라서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상대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대높임법을 만드는 방법은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데 두 개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식체, 공적인 자리에선 격식체를 사용하고 일상적인 자리에선 비격식체를 사용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현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비격식체를 많이 사용하고 격식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문법에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둘 다 존재하고 실제로 상대높임법에 사용되는 문법적 표현은 격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높임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공부해 봤는데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서 좀 더 높임 표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